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해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교란 변수도 등장하고 있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에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 초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이제 남북미 대화가 있었는데 그게 네. 월요일 날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지난주 말에 갔다 왔는데 김정은 위원장 대면 보고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북한 언론의 매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존 볼튼 보좌관이 어제와 그제 사이에 오늘 사이에 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전향적인 발언을 거의 쏟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요. 강경화 장관도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성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한미 간에 그렇죠. 문제가 돼서 이게 예. 과연 북핵 문제 협상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초계기 논란이 또 벌어지면서 이것이 또 일파만파 퍼지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언급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말 많이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제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아주 특이하다. 예. 뭐라고 그랬느냐면 워싱턴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알려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는 거를 시작하려면 그 핵무기 포기라고 하는 전략적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 신호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볼턴이 그런 네, 존 볼턴이 그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런 신호가 있으면 제재 해제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 이제 지난 11월, 12월에 이제 볼턴 보좌관이 처음으로 예. 그 비핵화가 끝난 뒤에 제재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재 해제가 논의될 수 있다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이 이제 완화가 됐는데 지금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볼턴 보좌관이 이해를 했다라고 예. 하는 이해를 했을 때 나오는 말을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의 어조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볼턴 보좌관의 말이 그때 처음으로 바뀌었고요. 그것을 앞서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11월 16일 날 그 전향적인 발언을 낸 게 신호탄입니다. 그다음에 볼턴, 그다음에 지금 이번 발언이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같은 기조지만 한 발 더 나갔기 때문에 아주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미국의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오간 이야기가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진행자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앞으로 60일 이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뭐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네. 맞다. 네. 60일 안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60일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넓어지니까 그렇죠. 연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 2월 말이라고 했는데 60일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자가 이쪽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이 팟캐스트 발언은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예. 볼튼 보좌관의 말은 이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제가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예. 폼페이오 장관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 말 자체는 북한이 굉장히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올바른 여건이 된다면
북한의 민간 투자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응 조치 이제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를 한다 이런 구도에서 본다면 미국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상응 조치의 내용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언급이 된 대로 2월 말로 여전히 유력한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2월 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아직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다녀와서 베이징을 거쳐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1월 23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면 보고를 한 거예요. 대면 보고를 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스럽다 하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라라고 지침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24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침을 받아서 아마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쪽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은 몇 월 며칠 하는 것이고 어디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표 형식에 대해서 양쪽이 북한과 미국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다음 주 중에 북한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동시에 장소와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겠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가 이제 1차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성격이 있으니까 트위터에 자기가 이제 막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북한의 입장을 배려를 해서 동시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겠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 보고를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뭔가 풀리지 않은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안 오면 파토다. 뭐 이런 식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데 그 앞뒤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미국의 목표 그리고 또 완전한 상응 조치라고 하는 북한의 목표 이 두 개가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앞뒤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두 정상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상응 조치의 완전한 거래 이것을 기대한다. 그것을 기다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단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당연한 말이 됩니다. 일단 북미 양쪽 모두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또 스웨덴에서 그 남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네, 실무 협상. 네. 그런데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좀 얘기가 잘 안 된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실무 협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 사실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웨덴 행사라는 게 이제 형식적으로 스웨덴 외무장관과 스웨덴의 국제문제연구소가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이제 국제회의입니다. 그 국제회의에 남한, 북한, 미국 그리고 원래는 다른 나라 대표도 참석을 할까 말까 검토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회의였고요. 그 형식 그대로 지켜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한과 미국과 한국이 세 나라가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번 밀고 당기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생각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포괄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실무 협상이라는 말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것은 남북미의 고위 외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본다면 대화라는 말이 조금 더 적절하고요. 협상이라는 말을 하면 합의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협상은 국가를 대표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협상 대표는 반드시 협상의 진행 상황을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허심탄회하게 외교관들이 얘기를 하려면 비공개 원칙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책 수립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실무 협상이 아니고 대화였다. 그렇게 보고 대화였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도 참가자들이 합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미 간 실무 협상 채널에서 북한이 그 협상 대표를 지금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어떤 단초가 나와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보면 다자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문제를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핵화라고 하는 틀하고 또 평화체제 구축하고는 같은 거 이제 붙어 있지만 또 반드시 또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분리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 평화체제 협상하고 비핵화라는 협상을 분리시켜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이 2, 3년 전에 이미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평화체제 문제는 별도로 가고 비핵화 문제는 또 별도로 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주장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구상을 하고 이미 통일전선부나 외교부에 그런 지침을 하달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비핵화는 김혁철 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가고 이제 평화체제는 최선희 부상이 담당하는 걸로 가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적용이 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우려가 큰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그야말로 교착 상태입니다. 교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꽉 들러붙은 상태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교착 상태인데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에 이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가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협상 대표의 어떤 협상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성이 있고요. 이 와중에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비핵화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라지지 않을까 이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협상 대표는 협상 대표의 관점에서 이 1조 원을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원래 1년 이제 인상분이 4% 정도 인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15%, 2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협상 대표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1,300억 원 정도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1,300억 원 정도를 더 주는 게 엄청난 문제긴 하지만 대신 뭐 무기 판매라든가 아니면 무기 뭐 개발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군사 분야의 다른 분야도 또 있어요. 한미 간에. 그런 분야에서 한 1,300억 원어치를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대표에게 좀 특별한 권한을 줘서 합의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